또 어떻게 하면은 그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면서 나를 더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관계에서 충족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부모에게는 보살핌, 친구에게는 우정, 그리고 직장에서는 인정을 바라죠. 그러면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충족받고자 하는 욕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체적 욕구와 정서적 욕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얼굴이나 몸매와 같은 것들을 신체적 매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체적 매력은 첫 인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2개월에서 3개월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 외의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처음에 호감을 가지고 썸을 타는 것과 연인이 되어서 실제로 연인에 대해서 연애를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이렇듯 썸 단계를 넘어가서 그 이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서적인 욕구입니다. 이 정서적 욕구라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연애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욕구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가 행복한 연인 관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연인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욕구에서 정서적 욕구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돼요.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있다니 에서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주다니 너무 고마워 로 바뀌는 거죠. 한번 자신의 이전 연인 혹은 현재 연인에 대해서 떠올려 보세요. 비록 지금 그 사람은 내 옆에 없지만 그 사람이 해줬던 말은 내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그 말들이 바로 나의 정서들을 충족시켜줬던 말들이기 때문에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이런 정서적 욕구들은 말의 형태로서 우리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나를 견디게 해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또 여성들이 내 남자에게 바라는 정서적 욕구가 있는 것처럼 남성들 또한 내 여자에게 바라는 정서적 욕구가 존재해요. 이게 남자가 볼 때는 되게 당연한 거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 주위 여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관계로 시작했던 남자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 사람은 내가 평생을 사랑할 사람이다 라면서 진심으로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심으로 바뀌어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간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바라는 정서적 욕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남성은 어떻다 저렇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요. 무조건 그렇다 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좋은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로 남성들이 내 연인에게 바라는 정서적 욕구들일까요? 바로 내가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다 라는 욕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집단에서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남녀 둘 다 이런 욕구는 있죠. 하지만 남성의 인정 욕구는 여성의 인정 욕구와는 조금 핀트가 다른데요. 살짝 미묘하게 달라요. 바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제가 성격 검사, 심리 테스트를 지인들한테 하면서 남녀 차이가 가장 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독립성, 의존성 부분이었어요.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조금 더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연구에서도 밝혀진 내용이기도 하고요. 성격 유형 검사인 헥사코에서는 독립성이 포함되어 있는 정서성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발생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남성은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독립성에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다 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성은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야 돼요. 이뤄내야 되고 성취해내야 돼요. 누구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요. 뭔가 보호를 받는 존재이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해내는 것에 큰 가치를 두게 돼요. 부모님 그늘을 벗어나서 혼자서 해버리는 이유, 힘든데 남의 손 빌리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는 이유, 모두 이 독립성 때문이에요. 만일 남성에게 관계에서 이 독립성이 결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무가치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게 되는 계기를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거, 남성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내 연인에게도 남성은 내가 독립적인 존재다 라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는 더 좋은 대학교, 군대에서는 더 빡센 부대, 그리고 사회에서는 더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 같은 것들이 혈안이 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독립성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회 시스템은 생각보다 가혹하죠.
아주 많이 가혹하죠. 방금 말씀드렸던 좋은 대학교, 빡센 군대, 돈 많이 주는 대기업 과 같은 곳에 포함되는 사람이 전체 남성의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넓게 잡아서 10% 정도일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90%들은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요. 자신의 독립성이 계속해서 위협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크게 깔려 있어요. 그런 게 사회적으로 옳고 그른지 얘기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외적으로 보았을 때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소수이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과 더불어서 남성에게는 한 가지의 더 상황이 있는데요, 위기나 실패의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라고 배웁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애가 우는 거 아니야, 아파도 티내지 마, 참아 와 같은 것들을 어린 시절에 배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절대로 드러내면 안 돼요. 눈물을 보이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패나 갈등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연인 간에 싸우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큰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남성들은 오히려 무뚝뚝해지고 더 말을 안 하고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순간부터 나의 무가치성은 더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야 돼 와 감정을 드러내지 마가 합쳐졌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참고 견뎌 가 되는 거죠. 가치를 증명하기 어려운 현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함, 이 두 가지 상황과 함께 자신은 독립적이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합쳐지게 되면서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욕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신뢰를 준다면은 남성은 그냥 한 명의 여성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정리하면 남성은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고, 자신의 연인을 통해서도 이 가치를, 이 정서적 욕구를 충족받고 싶어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이 정서적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까요? 또 어떻게 하면은 그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면서 나를 더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함께 다뤄야지 건강하고 행복한 연인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은 행동으로, 그리고 말로 있는데요. 먼저 행동으로는 말 없이 옆에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남성이 혼자서 뭘 해내려고 할 때는 그때 건들면 안 됩니다. 정말로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냅두는 거고요. 설령 그것이 실패할 것 같아 보여도, 뻔히 봤을 때 실패할 것 같아 보여도 그걸 냅둬야 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방해하게 되면은 자신의 무능을 더 느끼고 자신의 가치가 훼손되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려운 문제를 푸는 순간에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여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같이 풀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문제 풀다가 뜬금없이 저한테 카톡 해가지고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힘든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거나 그런 얘기들을 들어주게 되면 더 위안을 받고 더 위로를 받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남자애들은 옆에서 문제 풀 때 어려워 보여서 도와주려고 하면 성질냅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낑낑거리면서 그 문제를 계속해서 잡고 있어요. 본인한테 답답한 것 때문에 성질을 내는 것도 있고, 그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 이후로는 남자애들은 어려운 문제 풀 때 일단 그냥 냅둡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한계치까지 스스로 몰아붙이게 냅둔 다음에,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줍니다.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렇게 해준 이후에 더 말도 잘 듣고 더 잘 따르게 되더라고요. 내 연인에게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해주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힘든데 내 연인을 그냥 방치해두고 버려놔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혼자 해내려고 할 때는, 스스로 뭔가를 증명해내려고 할 때는 옆에서 조언하지 말고 그냥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스스로 해낼 때까지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남성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해 주면서도 나를 위로해 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설령 말로 표현은 안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고마움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그 사람과 잘 되기를 원한다면 섣불리 말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순간도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어주면은 내 연인의, 내 남성의 정서적 욕구가 충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로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진짜로 신뢰를 전달해주는 말을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칭찬이 아니라 신뢰를 주는 말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물을 범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 주려는 마음이 앞서서 막 칭찬을 하려고 해요. 사소한 거, 작은 거 하나하나에 칭찬을 하려고 하죠. 근데 주관적인 칭찬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거칠애로 칭찬을 하기만 한다면 남성은 자신의 무능감을 더 느끼기만 할 뿐이에요. 실패 상황에 대한 위로, 억지로 사소한 부분을 칭찬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남성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 연인이 불쌍하게 여긴다 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로 전락해버리게 되면 자신의 무능감을 느끼고 정서적 욕구는 더 결핍되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 칭찬을 해줄 때는 좀 더 섬세하게 해줘야 돼요. 당신은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방식으로 말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잘했다가 아니라 잘한다, 부족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지가 아니라 너는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존재야 라는 식으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 당신은 나한테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장이 되면 남자의 책임감이 늘어날수록 더 열심히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 죽을 겁니다. 말로는 표현 안 해도 뒤에서는 광대가 승천해서 그 말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도 있고요. 남자들끼리는 가끔 이런 얘기 실제로 합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할 테니까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국에는 이 사람을 내가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가입니다. 만일 내 사람에게 진심으로 그냥 단지 한 명의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요, 당신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주면 돼요.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나를 가벼운 관계가 아닌 진심의 관계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관계에서, 연인 관계를 떠나서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니까요. 이상입니다.